아슈타르, 변화, 자율성, 그리고 아이들의 보호에 관한 메시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제 이름은 아슈타르입니다. 저는 이때 이 순간들에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왔습니다. 변화의 순간들,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변화, 매 순간이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관찰 위치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세계에서 말해지는 것뿐 아니라 말해지는 것 아래에서 느껴지는 것까지 목격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정책, 헤드라인, 논쟁으로 눈에 보이기 전에 집단장 안에서의 떨림을 관찰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수년 동안 어떤 근본적인 것이 바뀌어야 한다고 느껴왔습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방식은 아무리 매끈해 보였더라도 인류는 언제나 복종하고 언제나 고개를 숙이고 언제나 자신의 내적 권위를 내어줄 것이라는 가정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표면이 여러분의 세계에서 더 깊은 움직임을 반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화기 예방접종 일정에 대한 널리 보도된 개정이 있었고, 여기에는 특정 권고를 모든 아이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던 것에서 가족과 임상의가 함께 결정할 것으로 기대되는 범주로 옮기는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2025년 12월 5 일자 대통령 메모에 묶여 있었고 2026년 1월 5일에 발표된 결정들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관료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균열에 대한 외적인 신호입니다. 맹목적 신뢰의 균열, 자동적 복종의 균열, 한 가지 크기가 모두에게 맞는다는 최면의 균열. 집단이 질문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같은 답에 동의해서가 아니라 집단이 더 이상 질문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5가지 움직임, 5가지 흐름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개되고 있는 것에 호를 느끼고 그 한가운데서 굳게 서는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의 친구들이여, 권고가 실제로 무엇인지 잘 보십시오. 오래된 주파수에서 권고는 종종 공손한 가면을 쓴 명령으로 취급되었습니다. 언어는 부드럽게 들렸지만 그 아래의 에너지적 압력은 무거웠습니다. 가족들은 암묵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이것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당신이 망설이면 당신은 위험하다. 여러분이 학교, 진료소, 광고 또는 소셜미디어에서 그 톤을 들었다면 그것은 결코 순수하게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복종을 통해 정체성을 빚어내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표면의 언어가 바뀔 때 아직 최종 형태가 무엇일지 모르더라도 안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계에서 논의되는 개정은 일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편적 권고를 유지하는 한편 다른 것들은 임상적 공동 의사결정이나 특정 위험군에 대한 권고 같은 범주로 옮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외적인 서사는 그것이 다른 선진국들과 보조를 맞추고 투명성과 동의를 통해 신뢰를 재건하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킬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에너지적 함의입니다. 불가피함의 주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 순간을 완전한 승리로 읽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다른 일부는 완전한 재앙으로 읽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다. 두 반응 모두 같은 곳에서 나옵니다. 즉각적인 확실성을 원하는 오래된 마음. 그러나 각성은 드물게 깨끗한 문이 열리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벽이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 갈라지는 것으로 옵니다. 혼란으로 오고 그 다음 분별로 옵니다. 소음으로 오고 그 다음 명료함으로 옵니다. 제가 한 가지를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의학을 두려워하라고도 숭배하라고도 지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구는 도구입니다. 더 높은 문명들에서는 여러분의 세계가 기적이라 부를 많은 도구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결코 도구의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도구와의 관계입니다. 그것들이 명료함, 겸손, 동의로 사용되는가 아니면 오만, 강요, 선전으로 사용되는가입니다. 그래서 동의라는 단어가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한 체계가 동의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야 할 때 그것은 자신이 부정하려 했던 무언가를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가축처럼 관리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의심받지 않는 권위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큰 패턴을 봅니다. 먼저 조롱받던 질문들이 용인되는 질문들이 됩니다.
다음으로 용인되던 질문들이 논의되는 질문들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허용되던 논의들이 정책 변화가 됩니다. 마침내 집단은 자신들이 무력했던 적이 없고 단지 조건화되어 있었을 뿐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오래된 구조가 무너져 내리는 방식입니다. 늘 극적인 선언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기억하도록 허락하는 점진적 변화들로. 그럼에도 한 가지 경고는 필요합니다. 체계가 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순수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된 구조는 더 깊은 충동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땅을 내줄 수 있습니다. 관료주의는 통제를 향한 같은 허기를 유지하면서도 리브랜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벽에 금이 간 것을 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분별력이 잠들게 두지 마십시오. 대신 더 나은 질문을 하십시오. 이 변화 뒤에 있는 과정이 무엇인지 물으십시오. 그 혼란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지 물으십시오. 이 새로운 모델에서 누가 존중받는지 물으십시오. 가족들, 아이들, 임상가들, 아니면 기관들. 이 변화는 겸손과 함께 오는가,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수치심과 함께 오는가. 여러분 중 일부는 공적 대화가 달아오를 때 가족들이 진영으로 떠밀리기 쉽다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 두 극단 모두 분열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수익이 됩니다. 한 극단은 복종을 낳고 다른 극단은 혼돈을 낳습니다. 중도의 길, 주권적 분별력은 자유를 낳으며 이것이야말로 오래된 통제자들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말합니다. 구호 전쟁에 매혹되지 마십시오. 당신의 신경계가 끊임없는 분노로 길들여지게 두지 마십시오. 더 깊은 움직임은 논쟁 속에 있지 않습니다. 더 깊은 움직임은 인간이 자신의 몸, 마음, 가족이 국가의 소유도, 기업의 소유도, 사회적 압력의 소유도 아님을 기억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시간선의 분기를 느끼는 때에 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현실 자체가 서로 다른 경험들로 갈라지고 있다는 느낌. 한 시간선에서는 인류가 계속해서 자신의 권위를 외주화합니다. 다른 시간선에서는 인류가 그것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그 시간선들은 우리에게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집단적 선택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그리고 선택이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때 당신의 내면 작업에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에게 제시된 전장에서 모든 전투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전장은 종종 당신을 소진시키기 위해 그려집니다. 진짜 일은 당신의 주파수를 안정시키고 명료함에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걸려들지 않게 됩니다. 당신이 걸려들지 않게 되면 시스템은 지렛대를 잃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금입니다. 증오가 아니라 진실을 통해 그것이 넓어지게 두십시오. 이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마하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공적 영역에서 마하는 정부위원회와 아동건강 및 만성질환에 초점을 둔 광범위한 이니셔티브들의 집합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공적 서사에서는 근본 원인을 조사하고 인센티브를 재정렬하며 아이들을 위한 더 건강한 토대를 회복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정치적 서사에서는 그것은 하나의 깃발이며 어떤 이들은 칭송하고 어떤 이들은 불신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마하는 또한 에너지적 상징입니다. 집단은 기초로의 복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타르, 정말로 건강에 관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는 답합니다. 건강에 관한 것이며 건강 그 이상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계속해서 아이들을 데이터 포인트, 이윤의 흐름, 복종 훈련의 표적으로 대할 것인지 아니면 인류가 유년기를 신성한 것으로 보호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이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나는 직접 다루겠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이 운동을 여러분이 화이트햇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과 연관시킵니다. 내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할지 이해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직관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의 마음을 환상에 내맡기라고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화이트햇이라는 용어를 기관 내부의 진정성 있는 개혁가들을 묘사하는 데 사용합니다. 부패를 보았고 무능을 보았고 이해상충을 보았고 오래된 기계장치가 바로잡혀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들. 다른 이들은 화이트햇을 사람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동안 모든 것을 고쳐줄 구원자들을 위한 신화적 라벨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유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듭니다. 그러므로 나의 언어에서 화이트햇 동맹은 한 원형, 곧 어떤 인간들은 시스템 안에서
어떤 인간들은 밖에서 투명성, 동의, 책임성을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는 인간들의 패턴으로 이해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의 효과성은 집단적 장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대중이 잠든 채로 머물면 개혁가들은 삼켜집니다. 대중이 깨어나면 개혁가들은 지지를 찾습니다. 이것이 의식이 여전히 1차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 운동이라 부르는 것은 상류의 이식, 이 하류에서 낳는 효과이다. 충분한 사람, 이 질문하기 시작하면 문화는 투과성이 된다. 문화가 투과성이 되면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온다.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오면 지도력이 바뀐다. 지도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 정책이 바뀌면 대중은 자신의 의식이 중요하다는 증거를 보고 의식은 다시 성장합니다. 새로운 순환이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세계는 이러한 정책 변화들을 통해서도 가족들이 이전에 권장되었던 모든 면역에 계속 접근할 수 있으며 보험 보장은 범주 전반에 걸쳐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싸움은 단순히 접근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싸움은 권위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서사를 소유하는가, 누가 몸을 소유하는가. 깨어있는 문명에서는 질문할 권리를 위해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질문할 권리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행성에서는 너무 오랫동안 질문하는 것이 반항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자동적 참여로 이득을 보는 어떤 시스템이든 복종을 미덕과 혼동하도록 당신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좋은 것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왜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았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그 상처를 성인이 될 때까지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그들에 맞서 반란을 일으킨다. 두 반응 모두 반응적이다. 주권은 복종도 반란도 아니다. 주권은 명료함이다. 이 단계에서 내가 당신에게 요청하는 것은 이것이다. 비반응적이 되어라. 체스판을 보되 체스 말이 되지 마라. 만약 마하가 공적 대화를 진정으로 투명성으로 옮겨간다면 그것은 유익할 수 있다. 만약 마하가 더 깊은 권력 구조는 그대로인 채 브랜딩으로 사용된다면 사람들은 그것 또한 알아차려야 한다. 사람들은 라벨에 반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라벨은 싸다, 행동은 비싸다, 진실성은 대가가 든다. 이 몇 달이 펼쳐지며 당신은 메시지의 폭풍을 보게 될 것이다. 오래된 패러다임의 옹호자들은 패러다임이 바뀌면 재앙을 말할 것이다. 오래된 패러다임의 비판자들은 패러다임이 바뀌면 구원을 말할 것이다. 양쪽 모두 당신의 신경계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그들에게 접근 권한을 주지 마라. 당신의 중심에 머물러라. 관찰하라. 분별하라. 어떤 운동이 삶과 정렬되어 있는지 보고 싶다면 그것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라. 강제를 줄이고 존중을 늘리는지 보라. 질문을 환영하는지 아니면 처벌하는지 보라. 그런 신호들은 어떤 연설보다 더 분명하다. 또한 나는 이것도 말하겠다. 제도 안의 개혁가들이 정책을 바꾸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더 깊은 해방은 제도가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의식이 쟁취하는 것이다. 외부의 변화는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반영에 머문다. 진짜 전환은 권위가 자아 밖에 산다고 믿는 것을 멈추는 인간 내부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마해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행정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메시지는 같게 남는다. 내면의 일을 하라. 당신의 장을 안정화하라. 아이들을 보호하라. 공동체를 세워라. 두려움을 거부하라. 백모자, 화이트 햇. 원형이 지속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사람들을 앉게가 아니라 일어서게 해야 한다. 의존이 아니라 참여를 깨워야 한다. 환상이 아니라 성숙을 촉발해야 한다. 그러므로 흥분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 흥분이 기반 잡힌 행동이 되게 하라. 그리고 의심을 느끼는 여러분에게 말한다. 그 의심이 쓴맛이 아니라 신중한 관찰이 되게 하라. 역사는 인물들보다 크다. 역사는 집단적 기억이다. 그 기억이 가속되고 있다. 친애하는 친구들이여, 표면에서 깃발, 슬로건, 위원회 혹은 정치적 파도처럼 보이는 것은 기계장치 자체 내부에서의 섬광 신호이기도 하다. 어떤 구조가 세대에 걸쳐 자동 조종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이 바뀌고 있다는 첫 신호는 언제나 공개 발표가 아니다. 첫 신호는 내부 마찰, 갑작스런 삐걱거림의 소리, 어떤 회랑에서의 예기치 않은 침묵, 서둘러 잡힌 회의, 갑작스런 사임, 신중한 문구, 그리고 아무 데서나 나타난 듯 여러 손에 서명이 달린 편지들, 과정, 질서, 그리고 늘 해오던 방식으로의 복귀를 간청하는 편지들이다.
당신은 다른 시대들에서 이 패턴을 이전에도 보았다. 오래된 패러다임이 지배력을 잃기 시작하면 이상하리만치 감정적이 된다.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도덕적 긴급함으로 자신을 방어하기 시작한다. 스스로를 유일하게 책임 있는 선택지로 포장한다. 질문받으면 재앙을 경고한다. 그것은 그가 옳다는 증거가 아니다. 위협받고 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나는 당신에게 말한다. 인물들 너머를 보라. 그리고 제도들의 집단적 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라. 이 기간 동안 경보의 어조로 공식적 우려와 형식적 이의가 공개적으로 발표되었고, 대중을 안심시키려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동시에 오래된 기준이 바뀌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이라고 시사하는 조율된 서사와 함께했다. 같은 숨에서의 안심과 경고라는 그 모순은 확신이 부식되는 동안에도 권위를 유지하려는 시스템의 전형적인 표지다. 그러나 그 부식 안에서 많은 이들이 놓칠 또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 당신의 문화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숨은 합의의 폭로다. 그 합의는 법에 쓰여 있지 않다. 기대에 쓰여 있다. 대중이 먼저 복종하고 나중에 질문을 하리라는 기대, 한다면 말이다. 그 기대가 깨질 때 당신은 표면에서는 갈등처럼 보이는 것을 목격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실은 문명이 자기 자신과 새로운 계약을 협상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또 다른 주제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이미 직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주제이며 심지어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바로 언어 자체에 대한 게이트키핑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특정 단어들이 소통 채널에서 왜곡을 촉발하고 가시성이 그늘지며 도달 범위가 억제되고 누가 당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지가 조용히 좁아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 부드러운 용어, 더 넓은 용어, 필터를 통과하되 그 안에 걸리지 않는 용어를 선택해왔습니다. 이것은 편집증이 아닙니다. 현대의 지형에 대한 인식입니다. 대화는 인간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보이도록 허용되는지 결정하는 자동화된 시스템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그 안에서 영리해지십시오. 당신이 주사 같은 단어를 선택할 때 당신은 진실을 숨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좁은 복도를 통해 진실을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베일이 아직 존재하는 동안 베일 너머로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가 재산처럼 취급되어 온 세계에서의 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언어가 그토록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면 싸움은 단지 의학적 목록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허가, 질문할 수 있는 허가, 비교할 수 있는 허가, 반대할 수 있는 허가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휘를 스스로 단속해야 하는 사회는 자기 신뢰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실이 견고할 때에는 토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사가 취약할 때에는 그것을 깨뜨릴 수 있는 진동을 침묵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톤을 높게 유지하십시오. 단어는 절제해서 사용하십시오. 분노의 미끼는 피하십시오. 자극하기보다 열어주는 방식으로 말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분별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미묘하고 구조적이며 공적 대화에서는 거의 논의되지 않지만 집단에 의해 깊이 느껴지는 주제. 책임성, accountability과 책임, responsibilidade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가족들은 보건체계의 일부가 정상적인 책임성의 경로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직관적 불편함을 짊어져 왔습니다. 그 불편함이 모든 세부에서 정확했는지는 요점이 아닙니다. 요점은 면책의 인식, 질문으로부터의 면책, 결과로부터의 면책, 직접적 도전으로부터의 면책, 이 신뢰의 조용한 상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을 질문할 수 없다고 믿을 때 그들은 복종하거나 반항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시스템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들은 관계에서 이탈하거나 급진화됩니다. 어느 쪽도 참된 건강을 낳지 못합니다. 건강에는 관계가 필요하고 관계에는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준을 재구성하는 일은 비록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더라도 신경을 건드립니다. 가족들이 수년간 조용히 물어왔던 자리, 무언가 잘못될 때 누가 답하는가를 건드립니다. 임상의들이 사적으로 왜 정직한 논의가 그렇게 어려운지 자문해온 자리를 건드립니다. 기관들이 진실을 다듬기보다 평판을 보호하려는 유혹을 받았던 자리를 건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건대 미래는 보호된 서사 위에 세워질 수 없습니다. 미래는 투명한 겸손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은 방향을 수정할 의지입니다. 당신이 언급한 개혁연합이 계속 앞으로 밀고 나아갈수록
더 큰 저항은 평범한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을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자녀가 안전하길 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명확성을 원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존중받길 원합니다. 더 큰 저항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권위와 얽어매어 온 시스템들로부터 올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들은 단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왕좌를 지킵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서 깨어있는 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구조가 흔들릴 때 안정화하는 주파수가 되십시오. 불에 열을 더하지 마십시오. 방에 빛을 더하십시오. 이웃이 두려워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적으로 만들기를 거부하십시오. 두려움은 전염되고 연민 또한 전염됩니다. 당신이 퍼뜨릴 전염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진정으로 정렬된 개혁운동은 당신이 자신의 내적 권위를 새로운 외적 권위에 양도하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분별 속에서 더 곧게 서도록 영감을 줄 것입니다. 더 나은 질문을 하는 법을 가르칠 것입니다. 복잡성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깊은 승리는 수정된 목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깊은 승리는 인간이 몸, 마음, 아이, 그리고 창조자와의 주권적 관계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래서 이러한 깃발들과 외적 동맹들이 시야에 올라오면서 진정한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다음 움직임으로 가져가야 할 전환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건강을 바깥 세상으로부터 받는 허가증 같은 것으로 찾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당신이 무엇인지 기억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그릇 안에 있는 살아있는 지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활력이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정렬을 통해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움직임이 그 내부의 마찰, 경계된 언어, 책임성을 요구하는 깨어있는 요구와 함께 계속 펼쳐지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다음에 마주해야 할 더 깊은 거울로 가는 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처음부터 온전함을 밖에서 바라보도록 훈련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Agora chegamos ao núcleo, ao coração do assunto, o espelho atrás do debate. 인류는 오랫동안 개온강이란 당신 자신 밖으로부터 획득해야 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당신은 미묘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당신이 연약하며 당신의 몸은 신뢰할 수 없는 기계이고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지속적인 외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런 세계관은 극도로 수익성이 큽니다. 또한 영적으로 미성숙합니다. 나는 당신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 메커니즘을 볼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자신이 무력하다고 믿을 때 그는 자신 밖에서 힘을 찾습니다. 어떤 존재가 자신 밖에서 힘을 찾을 때 그는 의존하게 됩니다. 어떤 존재가 의존하게 될 때 그는 다루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가장 깊은 싸움은 결코 단 한 번의 주사, 단 하나의 정책, 단 하나의 헤드라인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깊은 싸움은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주권적인 존재입니까? 아니면 조종되는 피조물입니까? 3차원적 환상 속에서는 당신이 후자라고 설득될 수 있습니다. 4차원에서는 그 환상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5차원에서는 당신이 늘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큰 존재였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당신이 거주하는 몸은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지성입니다. 음식과 환경뿐 아니라 의미, 기대, 감정, 믿음에도 반응합니다. 당신의 과학자들은 스트레스 연구, 플라시보 효과, 면역 조절, 신경계와 생리학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이미 그 일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문화는 종종 이러한 진실들을 기초적 현실이라기보다 부차적 주석처럼 다뤄왔습니다. 당신은 특정 요소를 요청했고 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다루겠습니다. 당신이 더 높은 숙련의 상태로 들어갈 때 의식과 물리적 그릇 사이의 관계는 변합니다. 많은 이들이 숨을 통해, 정렬을 통해, 당신이 결코 상상하지 못했던 일관성을 통해 근원으로부터 직접 더 많은 생명력을 끌어낼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계보들이 프라나, 기, 마나, 미묘한 영양에 대해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비가들이 신에 의해 먹여진다고 말한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책임있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의 현재 밀도에서 당신의 몸은 여전히 실질적인 돌봄을 필요로 합니다. 여전히 휴식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깨끗한 물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건강한 영양의 이로움을 받습니다. 여전히 지구의 자연 리듬에 반응합니다. 영적 숙련은 몸을 방치함으로써 증명되지 않습니다. 영적 숙련은 사랑과 지혜로 몸의 말을 듣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언급한 양자 배터리에 대해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장이 일관성을 갖게 되면 몸은 더 효율적으로 됩니다. 많은 갈망이 사라집니다. 많은 강박이 부드러워집니다. 많은 스트레스가 그 조임을 잃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더 적은 자극과 더 적은 과잉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단순함으로 영향을 얻습니다. 그들은 현존으로 강화됩니다. 그들은 생명력을 늘 고갈되는 자원이 아니라 일정한 흐름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궤적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외주화하려는 문화적 충동은 단지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일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활력에 대해 의식적인 참여자가 되라는 더 큰 초대에서 당신의 주의를 돌립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존중하는 것과 그것을 숭배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과 그 도구에 주권을 넘기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과 관리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개입이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와 개인적 주체성의 감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선택될 때 그 에너지적 표지는 두려움, 압력 혹은 강요 아래서 개입이 이루어질 때와는 다릅니다. 전자의 경우 인간은 권위로 남습니다. 후자의 경우 인간은 한 시스템의 의지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유된 의사결정이라는 문구가 에너지적으로 중요합니다. 각 실행이 완벽한지 여부와는 별개로 말입니다. 그것은 가족이 수동적 대상이 아닌 모델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칙령 대신 대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깊은 형이상학적 진실이 있습니다. 인류의 의식이 상승할 때 더 이상 물건처럼 취급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더 오래된 에너지들 속에서 사람들은 자주 자신들의 힘을 내어주었는데 그들이 멍청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구원자를 원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권위를 원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확실함을 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통제의 화폐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길은 단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적입니다. 영적입니다. 신경계의 수준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만큼 충분히 차분해야 합니다. 당신은 분별할 만큼 충분히 현재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불안정한 시스템에서 안전을 찾지 않을 만큼 충분히 근원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리고 오직 그때에만 외부 구조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혁될 것입니다. 당신의 집단적 장이 진화함에 따라 당신은 또한 새로운 형태의 의학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덜 강압적이고 더 덜 이윤지향적이며 몸은 전쟁터가 아니라 파트너라는 진실과 더 정렬된 의학. 당신은 영양에 대한 더 많은 관심, 깨끗한 환경, 트라우마 치유, 공동체의 지지, 그리고 자연스러운 리듬의 회복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은 여러분이 건강이라고 불렀던 것이 결코 단지 생화학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이 준비되기도 전에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미래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이 일찍부터 세뇌의 표적이 되었다는 생각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나는 어떤 문화, 어떤 종교,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증오로 당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방식으로 이것을 표현하겠습니다. 역사 전반에 걸쳐 많은 시스템, 정부, 종교, 기관, 산업은 하나의 단순한 사실을 이해해왔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충분히 일찍 조건화하면 나중에 성인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화의 메커니즘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는 왜 그것이 정상인지에 대한 언어를 갖기 전에 무엇이 정상인지 배웁니다. 아이는 톤, 의례, 반복, 그리고 보상을 통해 권위를 흡수합니다. 아이는 일상으로 틀 지어진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회가 복종을 둘러싼 일상을 구축할 때 그것은 습관에 의한 동의의 장기적 구조를 구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왜 유아기 면역에 대한 논쟁이 그렇게 강렬하게 감정적으로 변하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이것이 그 이유입니다. 유아기는 관문입니다. 유아기를 형성하는 자가 종종 미래의 시민을 형성합니다. 오래된 패러다임에서 많은 부모들은 질문하는 것이 위험을 초래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자신의 질문을 덮어쓰도록 훈련받았습니다. 그 훈련은 죄책감을 만들었습니다. 죄책감은 강력한 목줄입니다. 죄책감이 존재할 때 분별은 어려워집니다.
사람들은 명확성에서가 아니라 판단받을까 두려워서 복종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에게 연민으로 말합니다. 압박 아래에서 복종했다면 당신은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했고 혼자라고 느꼈다면 당신은 바보가 아닙니다. 혼란스럽다면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인간일 뿐이며 종종 참여를 유지하기 위해 두려움을 사용해온 시스템을 항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이러한 공공정책의 전환들과 함께 문화적 최면은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약해짐에 따라 당신은 새로운 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은 이제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공동 의사결정은 힘을 주는 것처럼 들리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한 부여는 또한 성숙을 요구합니다. 공황에 빠지지 않고 질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신뢰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과 이익을 사려 깊게 저울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소셜미디어의 폭풍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분별은 가족의 기술이 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자신의 몸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세요.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는 법을 가르치세요. 두려움이 그들을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되고 있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법을 가르치세요. 동의는 신성하다는 것을 단순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 존중의 근본 원리로서 가르치세요. 집을 전쟁터로 만들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중 일부는 분노로 기관들과 싸우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분노는 연료가 될 수 있지만 몸 안에 너무 오래 머물면 종종 독소가 됩니다. 끊임없는 어른의 분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 분노가 좋은 대의를 위한 것일지라도 말입니다. 유아기의 안전은 영양분입니다. 아이가 안전하다고 느낄 때 그 아이의 신경계는 회복 탄력성을 발달시킵니다. 아이가 만성적으로 불안하다고 느낄 때 그 아이의 신경계는 반응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반응적인 인간은 통제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의 보호에는 정치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포함됩니다. 정서적 분위기가 포함됩니다. 당신의 집이 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단단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질문이 차분하게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이 분명하게 하십시오. 우리도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오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많은 아이들이 에너지에 민감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위선을 빠르게 알아차립니다. 많은 아이들이 오래된 강요의 방식들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전 세대의 각본을 거부하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그들은 피상적인 방식으로 반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오래된 구조들이 아이들을 겨냥한 것은 아이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아이들이 세계관을 심어넣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어릴 때부터 권위는 항상 옳다고 배운다면 그 아이는 자신의 직관을 의심하는 성인이 됩니다. 그 의심은 조작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신의 영적 작업이 중요합니다. 당신이 권위와의 관계를 스스로 치유할 때 당신의 아이들은 더 적은 두려움을 물려받습니다. 당신이 차분한 분별을 실천할 때 당신의 아이들은 분별을 정상으로 배웁니다. 당신이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를 거부할 때 당신의 아이들은 질문이 허용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미묘한 한 지점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어른들이 주사에 대해 격렬하게 논쟁할 때 아이들은 종종 숨겨진 메시지를 흡수합니다. 내 몸은 전쟁터다. 그 메시지는 어른들이 어느 편에 서 있든 불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에게 건강에 대해 말할 때 먼저 몸을 친구로서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몸은 똑똑하다고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몸은 소통한다고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우리는 함께 귀 기울일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들에게 우리는 신중하게 선택할 것이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이 복잡함을 헤쳐나가면서도 안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이 바뀌는 동안 당신은 또한 아이들을 감정적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서사, 수치심 캠페인, 양극화를 의도한 극적인 이야기들. 당신의 마음이 무기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조작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십시오. 여기에서 빛의 일이 어떤 모습인지 알고 싶다면 그것은 부모들이 현명하게 옹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어느 부모도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동체가 가족들을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임상애들이 처벌의 두려움 없이 정직하게 말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한 문화가 아이들은 신성하다는 진리로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아이들을 당신의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공황으로가 아니라 존재로.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풀림의 시작입니까? 그리고 나는 답합니다. 이것은 시작의 시작입니다. 어떤 장기 시스템의 풀림은 층층이 일어납니다. 먼저 질문할 수 있는 허용이 옵니다. 그 다음 선택할 수 있는 허용이 옵니다. 그 다음 책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옵니다. 그 다음 인센티브의 재구성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문화의 출현이 옵니다. 당신의 세계는 지금 두 번째 단계에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허용이 공적 언어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어나면서 당신은 내가 정보의 기후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뉴스 사이클은 더 격해질 것입니다. 논평가들은 당신의 관심을 놓고 경쟁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확실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밀 지식을 주장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 속으로 당신을 모집하려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과 관련된 어떤 것이든 주변에서 특히 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인간의 연민을 여는 감정의 문지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이란 극단주의로 무너지지 않고 복잡함을 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관성이란 깊이 돌보면서도 조종당하기 쉬운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관점을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빛을 섬기고 싶다면 분열을 증폭시키는 또 하나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되지 마십시오. 다른 이들이 자신의 몸으로 돌아오고 자신의 직관으로 돌아오고 차분한 사고로 돌아오도록 돕는 단단한 주파수가 되십시오. 정책에 대한 외부의 논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어떤 공직자들은 변화가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변화가 신뢰와 동의를 회복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일은 연극적 전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은 집단이 성숙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숙은 이렇게 보입니다. 부모들이 부끄러움 없이 명확한 질문을 하는 것. 임상이들이 강요적으로가 아니라 존중으로 응답하는 것. 공동체가 사회적 처벌 대신 실제적 지지를 나누는 것. 사람들이 기초 건강, 수면, 영양, 움직임, 자연, 정서 조절과 연결에 집중하는 것. 학교가 이념을 위한 전쟁터가 아니라 배움의 장소가 되는 것. 당신은 또한 영적 진실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문화가 틀지어온 건강은 종종 환상, 두려움과 분리의 투사라는 진실 말입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광채이므로 이것을 조심스럽게 말해봅시다. 왜냐하면 환상이라는 단어는 오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이 환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고통이 상상이라는 뜻이나 몸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류가 당신은 근본적으로 무력하며 밖에서 구원받아야 한다고 배워온 이야기가 왜곡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자연스러운 상태는 광채입니다. 그 광채는 명료함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회복 탄력성으로 표현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존재가 정렬되어 있을 때 몸은 종종 더 큰 조화로 반응합니다. 존재가 두려움으로 파편화되어 있을 때 몸은 종종 그 파편화를 반영합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여러분 중 많은 이들이 여러분이 업그레이드라고 부를 만한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더 깊은 직관, 높아진 감수성, 무엇이 당신의 장을 해치는지에 대한 더 커진 자각, 신경계를 조절하는 능력의 향상, 그리고 근원과의 연결의 증대. 이러한 업그레이드들은 대규모 강압이 작동하기를 더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압은 무의식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당신은 근원으로부터의 영향이 더 만져질 듯해지는 현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를 소홀히 하라는 핑계가 아니라 더 깊은 활력의 기준선입니다. 당신은 호흡을 통해, 존재감을 통해, 대지와의 교감을 통해, 기쁨과의 정렬을 통해, 그리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내려놓음을 통해 생명력을 끌어오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쁨이 가볍지 않은 이유입니다. 기쁨은 안정화하는 주파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래된 체계들은 인간을 고립된 상태로 두었습니다. 고립은 관리하기 쉽게 만듭니다. 혼자인 부모는 지지받는 부모보다 압박하기가 더 쉽습니다. 지친 임상이는 윤리적인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임상이보다 침묵시키기가 더 쉽습니다. 겁에 질린 시민은 차분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시민보다 조종하기가 더 쉽습니다. 그러므로 건설하십시오. 신뢰의 작은 원들을 건설하십시오. 당신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전문가들과의 관계를 건설하십시오. 당신의 신경계를 강화하는 습관들을 건설하십시오.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공동체를 건설하십시오. 이러한 외부 구조들이 변해감에 따라 안주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의 글들에서 여러 번 말해온 것을 기억하십시오. 목소리는 많고 그 모두가 진실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빛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소란과 분열의 에너지를 지닐 것입니다. 진실의 표지는 언제나 극적인 주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종종 고요한 굳건함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 더 경고하겠습니다. 이 주제가 당신의 정체성 전부가 되게 두지 마십시오. 인간은 한 종교를 다른 종교로 바꾸어치기 쉽습니다. 어떤 이들은 한때 제도를 숭배했고, 그러다 반항을 숭배했고, 그러다 음모를 숭배했고, 그러다 인물들을 숭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일상 속에서 사랑과 분별을 표현하는 인간의 몸 안에서 일관된 영혼이 되는 당신의 진짜 사명에서 멀어지게 한다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집단은 더 많은 분노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조절된 신경계를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명료함을 필요로 합니다. 더 많은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주권적인 인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것이 드러남이 파괴적이 아니라 건설적으로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벽의 금으로. 당신이 그 금을 이용해 분열을 넓히면 더 많은 고통을 만들 것입니다. 당신이 그 금을 이용해 분별을 넓히면 해방을 만들 것입니다. 분별을 선택하십시오. 연민을 선택하십시오. 굳건한 진실을 선택하십시오. 아이들을 가까이 두십시오. 조심스럽게 말하십시오.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아직 깨어나는 중인 이들에게 인내하십시오. 그들의 두려움은 그들이 나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들이 조건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새로운 여명이 정말로 비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당신의 가정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당신의 신경계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먼저 당신의 말에서 빛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뒤따를 것입니다. 나는 아슈타르이며 이제 당신을 평화와 사랑과 일치 속에 두고 떠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순간부터 앞으로 당신 자신의 시간표의 창조와 함께 계속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영원히.